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원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합계장액산표하고 재무상태표 내용도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총계장 원장 닫고요. 자, 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 쪽을 보시겠는데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거래처들 중에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거래처와 관련된 거를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바로 사례 연습을 한번 가죠. 6월 30일 현재 받으러 온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F2를 누르면은 계정 코드 도움이 나오죠. 여기서 받으러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전체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그죠? 문제에서 가장 적은 거래처를 물어봤으니까 거래처 전체를 다 조회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엔터를 2번 치면은 거래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회가 돼요. 엔터 2번. 그리고 만약에 잘못 눌렀다 싶으면은 이 거래처 코드 옆에 말풍선 있죠? 이거 눌러서 맨 처음 클릭하시고 말풍선 눌러서 가장 아래쪽에 거래처 있죠? 여기 클릭해 가지고 전체를 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받으러옴에 관련된 거래처가 다 조회가 돼요. 여기서 받으러옴 잔액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디죠? 록수죠, 록수. 거래처 코드는 165번이고요. 예.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예제 풀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4월 1일부터 4월 30일, 즉 4월이죠. 4월 한 달간 102태에 상환한 외상매입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 하고요. 거래 계정이 어디 계정? 계정이 뭐죠? 계정이 외상매입금이죠. 거래처는 102태니까요. F 눌러서 102태 조회하시고 102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102태 관련해 가지고 외상매입금 금액이 나오는데요. 일단 잠깐만요. 6월이 아니구나. 4월 30일. 자, 외상매입 금액 다시 합니다. 자, 4월 한 달. 자, 요때 보니까 102태 관련해 가지고 외상매입금이 나오는데요. 상환액이 얼마죠? 외상매입금 상환이면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에 400이니까 상환액이 4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만약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 내역을 클릭을 해 보세요. 클릭하면은 외상매입금이 어떻게 상환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얼마? 400. 외상매입금 상환은 차변이니까 차변 내역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또 헷갈려 가지고 대변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채권 같은 경우 채권 채무 같은 경우는 차변 대변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돼 있잖아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2일까지 조회를 하는데요. 외상매출금을 가장 많이 회수한 거래처 코드와 금액이 얼마인가 되어 있죠. 자, 외상매출금이면 계정 코드가 108이고요. 전체를 다 조회해야겠네, 전체. 그래서 백두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카드까지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회수가 가장 많이 된 데가 어디냐? 외상매출금 회수면 대변이죠. 자, 찾아보니까 여기 616만 원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 해품 여기에 외상매출금이 가장 많이 회수가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원장에 대해서 봤고요.
대부분 보시면 특정 계정에 대해서 어떤 거래처 금액이 크냐 적냐 이런 걸 물어보죠. 예. 실제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문제 가지고 연습을 잘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합계장액산표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쪽을 볼 건데요.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좀 추가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자, 합계장액산표. 저희 회계 이론에서도 봤었죠? 합계장액산표가 그 재무제표 전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전체 계정에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를 보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12월 30 일을 딱 조회해 보면은 각 계정에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나오죠.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빼면은 잔액 나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잔액이 차변에 나오고요. 부채자본 어때요? 부채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뜨죠. 예. 원래 발생하는 쪽으로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요렇게 잔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합계장액산표 보시면 관리용하고 제출용이 있는데요. 관리용은 각 계정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출용은 뭐냐면은 약간 계정이 통합돼서 나오는데요. 요건 재무제표 표시공시에 나오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런 걸 합친 거고요. 단기 투자 자산은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 매매 증권 등을 통합한 겁니다. 그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면 합계고 매입 채무는 뭐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외상 매입금과 지급원을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출용의 경우에는 외부 공시할 때 쓰이는 건데 몇몇 계정을 이게 통합해서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제출용 관리용은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계정을 수정하려면은 요게 F4 눌러 가지고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뭐뭐뭐에 합계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건 냅두세요. 예. 그래서 합계장액산표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요게 이제 재무제표 전 단계인데 전체적인 계정의 증감력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결산분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게 마무리되면은 재무상태표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요걸 통해서 이제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 조회해 봅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단기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출용이면은 이렇게 또 통합 계정으로 몇 개 합쳐지는 것들이 있고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관리용, 제출용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표준용이라고 나와요. 보시면은 요 중간에 표준용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법인세 신고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험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례 같은 거 한번 간단히 보죠. 보통 이제 합계작산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이 얼마인가? 6월 말 하고요.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관리용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관리용에서는 각 계정으로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출용을 눌러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을 어 확인하면 되죠. 그럼 얼마요? 233,448, 29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 외에 가끔 뭐가 나오는 게 있다면은 뭐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 한번 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도는 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원장하고 합계제한 시산표 및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 거래처 원장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가세 관련된 걸 볼 건데, 전산회계 1급 메뉴에 보면은 회계관리 옆에 부가가치라고 요 탭이 있어요. 자, 여기 눌러 가지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볼 겁니다. 다음 시간 요거 할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